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고구라고 합니다. 고구에는 비가 오면 풍년이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오늘은 일교차가 커지면서 오히려 굉장히 뜨거운 이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굉장히 제법 좀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안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풍년이 나오지 않을까, 풍년을 기대해 보면서 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교차가 크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 오늘도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고요. 먼저 오늘 함께할 교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분위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장은 양시장 나란히 좋습니다. 장중 탄력이 살짝 엇갈려 있는데요. 그래도 거래소 쪽으로는 확실히 수급이 좀 좋네요. 어떤 변화 있는지 종목 안에서도 특징 확인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살펴주세요. 양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오전보다는 오후장에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보시면 0.4%가량 오르고 있고요. 3,212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를 보시면요. 3,200선부터 차차 올라오는 차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고점이 12시 부근에 형성이 됐습니다. 12시 구간을 조금 넘어서게 되면서는 살짝의 탄력 둔화까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그래도 3,210선 위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또다시 1,430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요. 기관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430억 원 매수 쪽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을 보시면 오늘 차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1,994억 원 팔자세를 기록합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섬유의복 섹터가 무려 4.3%대로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에서 체크해 보시겠지만 오늘 종목별로 크게 오르는 종목들까지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금융업 가운데 증권과 보험 섹터가 나란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업 섹터도 2%대 강세고요. 통신업종 1.4% 상승합니다. 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의약품 섹터가 0.5%대로 약간 무거운 상태입니다. 운송장비 섹터도 이 대형주들의 영향으로 약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초 상위 종목들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시면요. 그렇게 튀는 시세는 없습니다. 조용히 빨간불을 켜거나 파란불이 켜진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먼저 IT 투톱주들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약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는 83,600원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어제와는 약간의 반대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언택트 종목들 가운데 네이버는 보합권으로 잔잔하고요. 카카오는 0.8% 오르면서 12만 원 선 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가운데 종목들에서는 LG화학이 오늘장 그래도 1%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89만 원 선 가까이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보합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현재 어제장 또 많이 시세가 흔들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8%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쪽으로 보시면 2%가량 조금 무겁게 떨어지면서 30만 2천 원 선 터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이쪽으로 캐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영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가운데 포스코 다시금 0.4%대 빨간불이 켜졌고요. 오늘 자동차 종목들도 1% 안쪽에 잔잔한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백화점 쪽에서도 소비가 급증하는 등 이렇게 장기간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류 종목들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기저효과도 보유하고 있고요. 또 OEM 관련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세실업 개별 모멘텀까지 작용을 하면서 오늘장 12%에 가까운 시세 나타내고요. 23,4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물산도 4%대 강세고요. 패션 종목으로 해서 한섬도 4.5% 오르며 43,5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한섬은 오늘 긍정적인 증권사 분석까지 나왔고요. 같은 OEM 종목인 영원무역 6% 오르며 42,75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FNF도 5%대 강세 흐름을 유지합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증권 종목들도 오늘장 좋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관련 증권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옵니다. 이 증권업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지배주주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가운데 유한타증권 오늘 6%대 강세고요. 한국금융지주, KTB투자증권 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한양증권도 5% 상승하면서 13,450원 선을 터치합니다. 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오전장부터 구리 관련 종목들의 플레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특히나 이구산업 27% 오르면서 4,300원 선 뚫어내고 있는데요. 이 구리 수요가 올해 들어서 회복하면서 가격이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톤당 1만 달러에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이 탈탄소 정책과 전기차 확대 등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얼마 전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면 구리를 새로운 석유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영향에 오늘 대창과 서원까지 현재 두 자릿수대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030포인트 터치하고요. 강보합권 기록 중입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오전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었는데요. 그래도 12시 구간 기점으로 해서 강보합 전환하면서 1030선 터치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1,509억 원 사자세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외국인은 816억 원, 기관은 439억 원 팔자세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만 밀리는 것이 아니라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조금 큰 하락폭이 나타납니다. 현재 거의 3% 가까운 밀림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젠이 최근에 진단키트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약보합권 정도의 방어적인 시세를 취하고 있고요. 나머지 알테오젠 1% 넘게 하락하고요. HLB도 0.4%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 보시면 2.6%대로 조금 깊게 밀리는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총 1위부터 7위 정도까지가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CJ ENM이 2% 오른 14만 8,7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장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눈에 띄는 시세를 보여주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넥시는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효능이 97.6%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 한국 코러스 쪽의 제약의 생산도 이르면 5월쯤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컨소시엄 업체들에 대한 기술 이전 작업도 순항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종목들 움직이는 가운데 또 얼마 전에 휴메딕스가 휴언스 글로벌이 새로운 컨소시엄을 만들게 되면서 이렇게 배제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장 하락한 후에 오늘장 다시금 상한가까지 치솟는 모습이고요. 휴언스 글로벌과 휴언스까지 두 자릿수대 탄탄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 강의로 가보시죠. 네,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역시 이슈몰이가 좀 강하네요. 마지막에 나왔던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도 뜨겁고 이 안에서 저희는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슈 풀이해드리고 응용력에 대한 접목까지 좀 답을 찾아드릴게요. 첫 번째 강의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곧 오는 8월에는 코로나19 백신 대량 생산을 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백신인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생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굉장히 좀 관련주의 시세만 보더라도 좀 설왕설래하는 이런 모습이 시장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 이슈를 바라보시는 다른 투자자분들도 이것을 좀 자세히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어서요. 오늘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 이 뉴스만 놓고 봤을 때 정부 쪽에서 코로나19 백신 대량 생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생산은 현재까지로는 제로예요. 그렇죠. 이거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당장 4개월 뒤잖아요. 지점장님, 이 뉴스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나요? 네. 저 뉴스가 나오고, 일단, 기냐 아니냐를 둘째 치고, 네. 뭐,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 내가 스터디한 종목들에 나쁠 게 없기 때문에, 네. 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많은 그 자료를 모으고, 네. 스터디를 해봤어요. 오, 네. 저희 지점 차원에서 이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해외 백신이 뭘까?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백신을 받는다면 어떤 이 CMO 업체가 받을 것인가? 예. 얼마 정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 CMO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굉장히 스터디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이 정답을 픽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우리 질병청에서도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다라고 질병청에서조차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예. 그리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공시 전 심지어는 만약 계약을 했더라면 공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본계약 전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업체들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계약 전에 이렇게 정부가 먼저 발표한 게 너무 이례적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제가 조금 힌트를 얻은 것은 지금 정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분이 부동산과 백신이거든요. 지금 분명 백신이 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 언발의 오줌 누기로 이 8월 달에 국내에서 대량 생산도 안 되는데 이를 대량 생산한다라고 지금 당장의 논란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면 네. 당장 8월 달 가서 9월 달 가서는 그게 더 커질 수 있고 그렇죠. 더 큰 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4개월, 5개월 뒤에 탄로날 일을 지금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가 제 생각이고 저희의 생각이고 네, 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 물밑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어떤 업체가 받는지에 대해서 예. 선택하는 방식보다는 탈락시키는 방식, 후보군을 정말 풀을 여러 업체를 두고 이 업체에 관련된 기사, 정보, 전화를 해서 이 업체는 아니다 탈락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예. 몇 개의 종목을 픽을 기업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압축했던 그 작업, 그리고 이 뉴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백신을, 지금 네. 해외 백신이 너무 많기도 하잖아요. 물론 부작용 때문에 조금은 추려지기도 했어요. 보도에서는. 지금 분석하신 결과 어떤 백신을 어떤 업체가 가져갈 것인가. 네, 여기에 네. 대해서 조금 추려보셨어요? 그렇죠. 네. 어떠한 백신을 네. 어떠한 업체가 생산할 것인가, 그게 핵심인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할 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먼저 어떠한 백신을 중요할 것 같아요. 후보군으로 나오는 전체 백신, 네. 먼저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네. 얀센, 노바백스, 네. 스푸트니크, 네, 그리고 코비박. 이렇게 지금 7개의 백신 후보가 있는데 네. 먼저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위탁 생산을 하는 이 백신은 러시아 백신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스푸트니크나 코비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가져올 수는 있지만 완제품을 가져와서 유통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앞선 5개의 후보군 중에 하나겠죠. 원래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사실 정부 발표 직후에 가장 가능성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점장님?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이게 가장 업데이트된 뉴스로는 일단 배제됐다는 말씀이세요? 정부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유통하는 건 컨소시엄이 유통할 수 있겠지만 유통하는 거와 생산하는 것은 천지차이거든요. 다른 문제이기 왜냐하면 때문에. 유통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만든 걸 들여와서 국내 유통하는 것이고요. 네네. 생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쓰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거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는 단지 이 국내에서 소비되냐 해외로 갈 생산 거점을 만들어지냐의 차이기 때문에 네. 유통과 이 위탁 생산은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러시아 백신은 유통은 가능성 있겠지만 위탁 생산은 제외해 두고요. 예.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에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승인을 못 받은 상황이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자신 있게 8월 달에 대규모로 위탁 생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하고 보니 승인도 안 된 노바백스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불안해. 실망감이 클 거거든요. 그럴 수 그렇기 있죠. 때문에 네. 노바백스 또한 탈락시켰고요. 네. 나머지 4개의 업체가 있는데 예.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이러스 벡터 기반이기 때문에 혈전증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기저질환이 없는 40대가 이 백신을 맞고 굉장히 위중하고 그리고 또 지금 국내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600만 부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네. 미국 일부에서는 특정 지역에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활동을 중지시키는 그런 그 명령도 내렸거든요. 예.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에도
유통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생산하는 것 자체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리고 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량 생산이 새로운 것도 아닌 상황이고요. 때문에 저희는 바이러스 벡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외시키는 상황이고 오, 결국 좁혀지네요. 화이자와 네. 모더나로 좁혀지는데 네.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고 저희의 스터디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 화이자와 모더나 둘 다 mRNA 백신 기반이죠. 네. 근데 두 업체가 효과가 지금 미국에서 99.9%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 미국에서 투샷을 맞은 인구가 50% 이상인데 그 중에서 투샷을 맞고 두 번 맞고 이 코로나에 걸린 환자의 수가 0.001%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방률로 따지면 임상 4상에서 99.99%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화이자와 모더나의 쇼티지가 더욱더 나타난 상황인데 네. 둘 다 mRNA 백신이지만 네. 화이자와 모더나 지금 다 네임밸류가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코로나가 있기 전에 네. 화이자와 모더나는 천지 차이인 회사였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빅파마였고요. 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공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와 바이오텍, 우리 이 파이프라인 성공하면 돈을 크게 벌 거예요. 라는 회사는 지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과거에는 달랐거든요. 네. 그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나 이런 자회사, 관계회사가 굉장히 많고 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때문에 저희는 백신, 모더나 백신일 확률이 많다. 여기에 모더나가 지금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네.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모더나는 자회사를 설립한 나라에만 이 지금 위탁 생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나 유럽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네. 네. 가장 이제 유력한 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mRNA 백신에 대해서 네. 이 효능은 있지만 굳이 그들이 생산을 하지 그렇죠. 레시피를 오픈해서 네. 다른 업체한테 줄 필요는 없거든요. 기밀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더나 아닐 거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풀캡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론자가 풀캡파인 상황에서 조금 더 아시아로 확대하기 위해서 네. 더군다나 부스터샷의 논란이 일러지면 네. 지금도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스터샷을 대비해서 재고를 더 쌓으려고 할 것이고 부스터샷이 여름 이후에 시행이 되면 더욱더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생산 거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더나가 유력할 것이다 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럼 모더나의 백신을 누가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 단계로 가죠. 그렇죠. 정부에서 우리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떤 업체가 생산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대량 생산이 되느냐로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아. 제가 스터디한 건 네. 이 CMO를 하기 위해서는 원재와 완재로 나눠집니다. 원재라고 하는 건 DS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네. 이 원료의약품을 통해서 약을 대량적으로 생산을 하는 걸 쉽게 얘기해서 이 원재. DS라고 하고요. 네. 이 대량 생산한 그 이 원재를 필앤피니시 그러니까 바이알에다가 담고 포장을 하고 이 완전 그 DP라고 하는데 네. 프로덕트 어쨌든 최종적으로 완제 생산하는 것을 필앤피니시 DP라고 하는데 네. DS와 DP로 나뉘어져요. 네. 결국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필앤피니시에 대한 설비 그리고 미생물 배양기가 중요해요. 미생물 배양기가 캐파가 커야지 네. 사실 이 모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더나가 이 단순히 우리나라만 타겟으로 이 파트너를 선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위탁 생산 업체를 선정했다라면 이 위탁 생산 업체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생산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니까 아시아 지역엔 지금 없기 때문에요. 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캐파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 그러네요. 캐파로 따져보면 글로벌 1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아,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네.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업체가 녹십자입니다. 네. 이 아, 외에도 그렇군요. 미생물 배양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LG화학 그리고 삼성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팜이죠. 그리고 ST팜 네 그리고 바이넥스 그리고 파마리서치 바이오로직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얼마 전에 상장한 네, 이런 네.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올랐군요. 녹십자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 선택되고 있는 이유가 녹십자는 이미 모더나와 유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녹십자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네. 녹십자 회사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유통을 하는 것과 생산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강력한 부인,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코멘트인데 녹십자는 저희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요. 네, 네. 최근에 그 미생물 배양기가 중요한데 미생물 배양기를 구매하려는 미생물 배양기를 늘려가려는 업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나 쪽으로. 노바백스 이미 풀캡화인 상황이고 네. 한미약품이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주주 공지를 했죠. 본인의 홈페이지에 네. 우리는 DS의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네. DP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 만약 모더나가 DS는 ST팜한테 주고 DP는 다른 업체한테 주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이 ST팜이 DS, DP 모두 다 가져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DP를 하거나 또는 DS, DP를 모두 할 수 있는 업체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추려지네요.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는 모더나의 백신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보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혹시라도 이 최종 전략 들어가기 전에 좀 찬물 끼얹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밤이 되겠죠. 유럽에서는 이 얀센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의 백신에 대해서 안전성 그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어요. 우리 정부 쪽에서도 확실히 안 쓰겠습니다 답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결과에 따라 혹시 추적하셨던 모더나 백신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궁금해요. 정부의 발표가 네. 이제부터 얀센의 백신을 써도 돼요, 안전성에서 문제가 없어요라고 기사가 나오고 확인이 되고 나서 정부의 발표가 있었더라면 이 얀센이나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을 배제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정부가 발표했을 때 혈전증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었고 네네. 아직 언제 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밝혀지지도 않은 중이었으니까 그렇죠. 과연 그 정부가 남들은 안 쓰는 거를 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우리 자금 속에서. 대량 생산할 것이다.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감안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배제를 했는데 뭐 100%는 없으니까 지나고 그렇죠. 나봐야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히 부작용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시기에 나왔던 발표인 만큼 가능성이 크진 않을 거다라는 추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으로 가볼게요. 지금 좁혀진 결과 모더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좁혀갔습니다. 지금의 흐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DS 쪽으로 가능성 높은 ST팜도 네, 현재 그렇죠. 분위기가 한 네. 4% 가깝게 네. 상승하면서 계속 고점 높여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고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84만 원 회복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으로 좀 가능성에 좀 베팅하는 게 지금 맞다고 보시는 걸까요? 만약 그 DS, 그러니까 아무래도 DS가 원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진이 더 높아요. 오, 네. 근데 DS 같은 경우에는 이 레시피를 좀 오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 아주 예민한 기밀 유출 같은 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만약 ST팜이 정말 DS라도 받는 게 맞다면 네. 저는 지금 시총에서 2~3배는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ST팜이 최종 선정이 되면요. 네, 선정이 된다면. 오. 근데 그건 확인을 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아직까진 뭐 의미 있게 컨빅션을 가지지 못하겠다. 네. 다만 이건 불확실성 대비해서 얻을 것도 많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행동들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ST팜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유력한 후보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어서 네. B2C 같은 게임이나 네. 이런 신제품을 발표를 할 때 네. 이건
이 게임이나 신작이나 신제품이 성공할지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 명, 두 명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이 소비해야지만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누가 이 혼자만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없거든요. 예. 이런 대량으로 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들은. 그렇죠. 네. 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든 업체든 외국의 업체든 누군가는 정보가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정보를 모르는 그런 B2C 같은 게임 성공과 같은 미디어와 같은 이런 건 주가가 미리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누군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답을 알고 있거든요. 돈은 항상 제일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가가 탄탄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ST팜은 확실하지 못하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안 좋아요.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거든요. 아, 컨셉이 그리고 별로 안 바이오시밀러 좋은가요? 자체가 지금 안 좋은데 네. 셀트리온은 누워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아. 돈은 먼저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게 생각되고 있고 셀트리온이고요. 조금 전이 바이오닉스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소설입니다. 정확하게 제 소설이에요. 오늘 정부가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우리 미국과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네. 오전 중에 나왔거든요. 네. 스왑이란 건 백신 스와프. 네, 여기 보시면 네. 진지하게 협의 중이다라고 했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스왑이라는 건 내가 주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백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받죠. 네. 그러면 미국에 뭘 줘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에 뭘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백신을 원할 만큼 미국이 원하는 게 뭘까요? 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답이 뭐였어요? 제 생각에는 반도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이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백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부족한 것도 아닐 거고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닐 건데 지금 중국과 뭐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또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고 차량용 네.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고 네. 그 삼성을 불러서 오스틴에 투자하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줄 수 있는 유력한 건 반도체가 아닐까라고 소설을 오. 그려보고요. 때마침 어제 뉴스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논의하겠다라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제 소설이기 때문에 끼워 맞추는 건데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게 맞고 스와프가 우리가 조금 더 오스틴에 투자를 뭐 많이 하는 거고 반도체 공급을 더 늘리는 거고 이에 따라서 사면이 논의되는 거라면 이 경제성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는 분명히 8월 전에 나올 거라 생각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네.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이격이 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보다는 아마 4월 27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예. 그때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그때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면 제 생각에 동의한다라면 그때 매수 적기로 삼아봐셔도 된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은 제가 아마 매도 시점은 만약 제 생각이 맞다. 그러면 이게 오픈됐을 때 세로 뉴스 해야 되지 않을까 매도하자. 소설을 써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지금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 시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기민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유력 후보로 조금 추려졌을 때 물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낮다라고 하셨던 이 ST팜 관련해서요. 만약에 DS를 이쪽에서 담당해서 가져가게 되면 DP 같은 경우에도 유력으로 좀 꼽으셨던 쪽이 있어요? DP만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신 쪽이 있어요?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왜냐하면 아. DP를 하면서도 그 미생물 배양기가 필요한데 미생물 배양기를 계속 구매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미 그 사공장에 대한 증설이 확정된 상황에서 네. 가장 이제 이 흐름상 일치하는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력하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볼수록 조금 더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기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최담 티데이님이 근데 백신 스왑을 하는데 반도체로 스왑하는 게 맞아요? 라고도 여쭤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그려보셨던 그림에 있어서 좀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이유를 조금 더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뭐 수치로 나타낸다면 네. 가능성을 1% 정도로 보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모든 기사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이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네. 단순히 이 기사에서 자 이런 내용이니까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강제로 주입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 주식에 써먹을 수 없거든요. 그 어떤 기사를 가지고 내 생각을 녹여야지만 주식시장에서 내가 조금 다르게 행동하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제 개인의 소설을 말씀드린 거지, 우리 백신 이만큼 받을 테니까 반도체 DDR4 이만큼 드릴게요, 이런 구체적인 건 아니다. 네. 그런 이런 이 상상력과 네, 네. 사고의 영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피해피님이 합리적 추론이네요 하면서 보고 걷고 맛보 다니면 백신 줄게 반도체다오 하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저희가 그림을 좀 쭉 그려봤습니다. 8월 대량 생산 백신 발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려가는 게 맞을지, 그리고 기존에 이런 수많은 투자를 단행했던 하우스 쪽에서는 어떤 추론의 그림을 그려가는지에 있어서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시기에 참 좋은 이런 방법들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공감하신다면 오늘 투자 포인트와 그 시기에 있어서도 충분한 힌트를 가져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답을 찾아봤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개별 이슈로 가죠. 한화시스템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산주에서 이제 우주항공, 인공위성 관련주로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한 프레임의 변화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해석을 하던데요. 어느덧 이 뉴스에 있어서 좀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왔습니다. 유상증자 이제 기준일이 4월 22일이라서 이렇게 되면 오늘까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내일이 권리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 결론을 내리시는 게 맞을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일단 뭐 전략에 앞서서 제가 좀 궁금한 건 3월 29일에 이제 유상증자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주 배정이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3자 배정, 그러니까 투자자가 정해져 있지 않는 주주에게서 돈을 빌려주세요 했던 이런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주가치 희석으로 주가가 빠지기 마련인데, 이날은 살짝 밀렸다가 오히려 다음 날 신고가를 썼거든요. 유상증자를 호재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까? 요즘 간략한 해석만 좀 해주세요, 먼저. 네, 맞습니다. 호재로 받아들인 거고요. 네. 이 자금을 통해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 명확한 비전이 과연 3년, 4년, 5년, 10년 뒤에 이루어질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지나고 나봐야 아는 거지만, 네. 그 명확한 비전에 대해서 시장이 공감하고 인정했다라는 차원에서 주가가 신고가를 간 거니까 저는 의미를 둘 필요는 있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주 배정 기준일 말씀드린 대로 22일이기 때문에 결제일 기준이면 오늘 매수하거나 오늘까지는 보유를 해야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참여해야 됩니까?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성향이 있을 텐데, 네. 아비트리지, 그러니까 차익 거래를 노리시는 분들은 저는 뭐 성공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장기적인 그림이라는 건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 10년 보신다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돼요.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유상증자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걸 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 성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성공은 LG화학을 5년, 10년 전에 사는 것과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LG화학이 7년 전, 8년 전부터 우리 2차 전지 할 거예요. 전기차는 대박이 날 거예요. 전기차 확대가 될 거예요. 우리 빠른 시일 내에 배터리 사업부에서 흑자 전환할 거예요. 매년 속고 그래도 우리 결국 갈 겁니다. 돈 주세요. 시설 투자할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속다 이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10배 올랐습니다. LG화학이. 저는 그 10년 전에는 전기차가 정말 꿈의 이런 자동차지만, 지금 하나시스템이 그려나가는 이 에어택시, 항공 분야, 그리고 블록체인, 이쪽은 정말
그 10년 뒤에 돈을 벌 수 있는 지금의 전기차와 같은 그런 사업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네. 이 대기업들이 네. 이 보통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힘들어서 우리가 이 자금 부족에 시달려서 네. 유상증자를 하는 거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꾸준히 그 캐시플로우가 좋은데 우리가 한 단계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 네. 도약을 하기 위해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하지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서 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전략을 위해서 증자를 했을 때 대규모 증자를 했을 때 그건 결국에는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굉장히 투자를 잘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나 그리고 그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지금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지금 하나시스템 회사를 직접 가서 여기 그 IR 팀장 분들 그리고 미팅하시는 분들과 여러 차례 미팅도 하고 식사도 자주 했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이야 당연히 우리 지금 이렇게 그 UAM 분야, 항공 분야, 에어택시 분야, 그리고 그 우주항공 분야, 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정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2, 3년 뒤면은 성과가 조금씩 보이고 정말 잘 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들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해서 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거든요. 잘 될지 안 될지는 2, 3년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업체를 인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 만약 방향성 섹터를 잘 고른다면 네. 그 섹터를 잘 고른다면 거기서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이지 이 그 흐름대로 간다라면 충분히 저는 이 꼴찌냐 중간이냐 그 차이겠지만 꼭 저는 선도하지 않더라도 방향성이 맞으면 그렇죠. 투자는 절반 네. 성공이다 이 말씀이신 네네네 거예요. 그렇죠. 이 뭐 유튜브 시대, 미디어 시대 이런 시대에 정말 잘 견뎠던 그런 네. 업체들은 시대 흐름만 맞는다면 네. 비트코인도 내가 재평가하더라고요. 어떤 코인을 사냐가 아니라 네.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잘 내리신 분들 일찍 결정을 내리신 네. 분들은 얼마나 수익을 내냐의 차이지 결국은 방향성을 만든다면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방향이 맞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되고 길게 봤을 때 저는 아이들한테 사줄 만한 주식이다. 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원래 주주분들은 하나 솔루션도 최근에 유중 발표하고 또 하나 시스템까지 발표를 하니까 하나 별로 돈이 없나? 라면서 좀 의구심 어린 시선으로 좀 바라보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투자했던 행보들을 살펴봤을 때 정말 뭔가 재무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향후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으로 봐도 될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주 발행가액이 오늘부로 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지금 확정 발행가액은 6월에 발표되는 걸로 아는데 1차 발행가액은 주당 15,800원으로 발표가 됐어요. 이렇게 발행가액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좀 힌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전략도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사실 발행가액은 계속 업데이트된 거 네, 만약 그 차익 거래나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하게 발행가액이 보일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상장 이후에 희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네. 다만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정말 길게 저는 이걸 제 그 자식들한테도 사줄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번에 유중에 참여하는 H솔루션이 2대 주주거든요. 네네. H솔루션이 2대 주주인데 네. 이들이 120%를 참여해요. 네. H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의 그 삼형제가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거든요. 오. 삼형제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H솔루션이 네. 유상증자의 120%를 참여한다는 것은 예. 하나그룹 또한 향후에 이게 성공하면 자식한테 의미 있게 물려줄 이 기업이 하나시스템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흐름에 동의한다면 네. 이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길게 보는 거고요. 결국 만약 그 UAM 또는 우주항공 네. 블록체인을 성공한다면 LG화학을 5만 원에 산 거랑 7만 원에 산 거랑 5만 원에 사신 분들에 비해서 7만 원에 사신 분들은 50% 이상 비싸게 샀거든요. 네. 근데 5만 원에 샀냐 7만 원에 샀냐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주가가 10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정말 그 내가 장기적인 흐름에 동의하고 그 한 10년 묻어줄 생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기업이 체질 개선, 프레임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이 또 많지 않았습니까? LG화학 이야기도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 밖에 우리가 또 하나솔루션에 있어서 아직 좀 고민하시는 주주분들 혹은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좀 성공 사례도 또 추가적으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그 포스코 이 회장이 이런 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네. 그 상대로 이런 강연을 많이 하러 가시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찾아보곤 해요. 네. 근데 이 학생들 앞에서 포스코 그 그룹의 그런 의미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큰 포스코에 대해서 철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2차 전지 그리고 이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덩치가 큰 포스코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포스코에 비해서 덩치가 작은 포스코 케미칼 상대적으로 그 당시 때 네. 작은 그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강연을 하시는 게 놀라웠는데 네. 포스코 케미칼이 유상증자를 하고 그 당시 때 포스코가 유상증자에 많이 참여를 했었죠. 네. 유상증자를 한 이후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었습니다. 결국 이 돈을 희석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대규모로 돈이 들어갔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까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캐파를 늘리고 여기 이 돈을 이용해서 더욱더 ROE를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데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 유상증자 돈을 통해서 캐파를 늘리고 ROE를 올리는 데 사용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반영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성공한 사례다. 네. 그렇죠? 때문에 이게 지나고 봐서 더욱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 사례도 되거든요. 때문에 이 돈이 정말 어떻게 잘 활용될지는 지금 그 누구도 회사 하나시스템 또한 자신감을 가지겠지만 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만약에 성공한다면 지금 주가는 너무 싼 구간이다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한화의 자금 활용은 성공적일까? 지금 답은 무의미합니다. 결국은 시간과 향후 주가가 좀 답을 줄 텐데요. 내가 이 미래 또 도시항공, 우주 항공 사업에 대해서 큰 좀 자금 활용력과 또 향후의 그림을 성공적이라고 그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또 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또 하나 시스템이 향후 그림에 있어서 또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좀 답이 됐을 것 같아요. 좀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점장님. 네, 주식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해당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어요. 마감까지 클로징 벨로 마감 전략 잘 세우시고요. 저희 강의는 내일 또 함께 하겠습니다.